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인교육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래학자 류청산 교수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밀레니엄 버그로부터 안도의 숨을 쉬게 된 선진국들은 21세기 100년을 준비하기에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당시 우리나라는 IMF라는 국가 부도 사태를 극복하느라 이러한 트렌드를 따라갈 여력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미래위원회를 구성하여 2030년 이후 일자리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게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2030년 이후에는 지금과 달리 융복합 직업의 비중이 70%가 넘을 것으로 미래학자들은 전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미래 일자리의 수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팀이라 불리는 미국의 융합교육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30년 뒤의 미래 일자리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다는 점입니다. 그로부터 4, 5년쯤 뒤에 우리나라는 아이고 미치고 판장하겠네라는 IMF를 극복하고 미국의 트렌드에 맞춰 융합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내세운 융합교육은 미국의 스템에 A를 추가하여 스팀이라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도 인기를 누리면서 미래에도 역시 인기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융복합 직업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 유망 직업 탐색의 첫 번째 시간으로 미래의 가장 유망한 분야가 어떤 분야일까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저는 그걸 융복합 분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타이틀은 융복합 직업의 시대에 섞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주제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화면을 보면 먼저 융합교육 제대로 알기라는 타이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스팀은 앞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듯이 한국의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2000년대 중반쯤에 수립한 정책인데요. 이것은 미국의 스템이라는 교육에 A를 추가하여서 만들어낸 신종 용어입니다. 약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미국의 스템은 어떤 약어인가 봤을 때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and Mathematics 그러는데 바로 Art라는 이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추가 넣은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과학과 기술과 공학과 수학을 융합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2030년까지 펼치겠다라는 그런 교육 정책이 바로 스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디자인 아트라고 해서 기왕이면 외모도 좀 깔끔하게 디자인을 해보자라는 뜻으로 이걸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스템은 역시 앞에서 설명했듯이 2030년 이후에 미국의 일자리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70% 이상의 융복합 일자리로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왔어요. 그런데 2000년이 시작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미국의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전망을 보니까 거꾸로 융복합 쪽이 약 30% 이내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2030년이 되면은 미국의 일자리에는 엄청난 불균형이 와서 해외에서 인재들을 영입하지 않으면 미국의 경제 또는 기업이 돌아가기 어렵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건 2030년대에 일자리의 수급의 원활함을 위해서 2000년부터 어떤 실질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하자라고 해서 시작한 게 스템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대한민국에서는 아츠를 집어넣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을 자료로 한번 뒤져봤습니다. 미국의 연방학술원의 자료를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됐어요. 그 미국의 스템이라는 거의 백그라운드로는요, 아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말한 디자인 아트가 아니라 랭귀지 아트였습니다. 놀랍죠?
근데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왜냐?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서로 전혀 다른 언어와 전혀 다른 문화에서 살아오고 또 전혀 다른 전공을 하는 그러한 학자들이 모여서 뭔가 새로운 거대 프로젝트를 하려고 할 때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네들은 바로 융합교육의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 디자인 아트가 아니라 랭귀지 아트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기본, 바탕으로 까는 기본 중에 기본을 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물론 디자인 아트도 중요합니다만은 이것보다는 랭귀지 아트의 관점에서 융합교육을 끌고 나간다면 아주 명확하게 그동안 왜 융합교육이 애매하다, 명쾌하게 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아주 명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디자인 아트 대신에 랭귀지 아트를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소개를 드리고요. 이번에는 융합의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기서 방금 얘기했듯이 랭귀지 아트를 강조했기 때문에 자,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융합교육의 방향은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주면 되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전문성을 발휘하는 시점은 적어도 대학도 아니고요. 마스터 코र्스, 그러니까 대학원의 석사과정 이상에서 융합은 진정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정관념을 버리자. 우선 멘토 역할을 해야 될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때는 이랬는데 이건 아니야, 이렇게 가야 돼. 이런 어떤 관점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와 청소년과 멘토가 하나가 돼서 아주 역동적으로 유연하게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국어를 전공했으니까 국어만, 나는 수학을 전공했으니까 수학만, 나는 과학을 전공했으니까 과학만, 이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러한 미래의 사회는 그런 단순한 하나의 교과를 추구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교과를 초월하는 교과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학교에서의 학습 활동도 교과 통합적인 활동이 더 강조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그 학문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교과 활동보다는요, 생활 중심으로 사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생활은 모두게 유기적으로 생각과 행동과 언어가 일치됩니다. 생활은. 그런데 학교에서 교과 중심의 교육은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교과 단위로 다 쪼개버린 겁니다. 분절시켜버린 거죠. 그런데 이것이 20세기 말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죠. 특히 19세기 말, 20세기 초반까지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분석적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하지만 2030년대 이후에 융합적인 사회가 도래하는 이러한 시점에서는 이 교과 중심으로 훈련받거나 능력을 키우는 학생들은 어디 가서도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점들을 명심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은 융합기술 분야에는 어떤 일자리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색어로는 Best STEM Jobs라고 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한 결과 요약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2019년도에 미국의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미국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미국은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일자리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아주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이렇게 축적되어 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런 점에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다 보니까 미국의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박스를 처리했습니다. 1위에서 8위까지 이 8개는요, 놀라울 정도로 저는 융복합 직업의 최고의 직업들을 13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1위에서 8위까지의 이 8가지의 융복합의 최고 인기 직종들은요, 미국에 있는 전체 일자리의 종합순위에서도 그대로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벌써? 어떻습니까? 2030년이 퇴치되기도 전에 융복합 일자리들이
벌써 종합 직업인기 순위에 상위 랭크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이번에는 개괄적으로 보고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분야별로 종합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각각의 정말 대표적인 융복합 직업들을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깊게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괄적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디벨로퍼입니다. 이것은 저는 여기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2015 교육과정에서는 코딩 교육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바로 이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는 그래서 우리말로는 코딩 전문가쯤으로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직업이 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 작년에도 1위였고 올해에도 1위입니다. 이 직업은요, 2000년대 들어와서 지금까지 10위권 이내로 이게 이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연봉 중앙값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평점을 연봉, 고용 전망, 성장 전망, 스트레스 수준, 근무 여건, 이런 어떤 걸 각각 10점씩의 만점으로 했을 때, 코딩 전문가인 소프트웨어 디벨로퍼가 1위를 연속해서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코딩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대학에 오면 기를 쓰고 수학을 싫어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 바로 통계라는 수학의 한 분야인 통계는 바로 대표적인 융복합 일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게 순위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어떤 수학이나 통계 쪽을 기피하는 현상,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가나 교육청의 차원에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머지 의료 계열들이 갑자기 2019년도에 쭉 올라왔는데요. 이 분야에, 융복합 분야에서 작년 데이터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어떤 거요? 수학이나 컴퓨터 관련 융복합 직업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019년에는 3위부터 8위까지 이렇게 의료 관련된 직종들이 다시 이렇게 부상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4위를 했던 수학자가 올해에는 9위로 밀려나고 있는데요. 10위 안에, 아니 20위 안에만 들어도 엄청나게 인기 있는 직업입니다. 여기에 있는 순위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은 것은요, 바로 카르토그래퍼입니다. 정말 흥미있습니다. 만일에 여행을 좋아하거나, 지도를 좋아하는, 내비게이션을 좋아하는, 그러한 어떤 청소년이 있다고 한다면요, 한번 이 카르토그래퍼라는 이 직업에 한번 도전해 볼 것을 한번 저는 감히 추천합니다. 오늘의 시간 관계상. 왜냐면요, 현재 연봉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약 7,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앙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초봉이 한 4만 5천에서 5만 불에서 시작해가지고 많게는 13만 불, 돈 15만 불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어쨌든 중앙값입니다. 중앙값인데요. 자, 이것은 어떤 걸 유심히 봐야 되냐면요. 성장 전망입니다. 10점 만점인데요. 성장 전망에서 10점 만점을 받는 직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이걸 보는 방법을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고용 전망은 현재의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나 대학생들이 아마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한다면 가까운 미래, 즉 고용 전망치에 만점이 나오는 그러한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죠? 그러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의 경우는 미래 지표에 해당되는 성장 전망에서 10점 만점에 10점이 나오는 이러한 융복합 직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팁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박스 처리한 8위권 안에는 들진 않았지만 10위하고 11위에 해당되는 이 두 가지는 미래 지표인 성장 전망치가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대단히 높죠? 자, 그런데요, 카르토그래퍼라는 지도 제작자는 바로 어떻습니까? 현재의 고용 전망도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이런 직업들이 최고입니다. 이것은 마취 전문 간호사하고 현재 이 표에서는
칼토그래퍼 2개뿐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지도 제작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과거에는 종이로 된 지도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내비게이션, 사이버상에서 이게 쉽게 일반인들이 쉽고 재미있고 편안하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그런 어떤 그래픽이 뛰어난 그리고 상상력이 기발한 그런 어떤 지도들을 그려내는 전문가들, 이것들을 총칭해서 카르토그래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행을 좋아하거나 만화 그리기를 좋아한다던가 또는 컴퓨터 그래픽을 좋아하는 이런 학생들은 컴퓨터 그래픽이나 또는 미술, 그 다음에 지도, 이것들이 융합돼서 만들어지는 이 칼토그래퍼라는 이 직업에 한번 관심 가지고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 이 스트레스라든가 근무 여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 드렸으면 합니다만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요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다면 고용 전망치는 현재 지표다. 그 다음에 성장 전망치는 미래 지표다. 그래서 청소년들 경우는 고용 전망치보다 성장 전망치가 10점 만점에 10점인 직업을 무조건 찾아본다. 그리고 나서 내가 관심이 있는지 또는 나의 적성에 맞는지를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고용 전망치와 성장 전망치가 모두 10점인 이렇게 마취 전문 간호사나 지도 제작자, 사이버 지도 제작자 이런 직업들에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스팀과 미국의 스템 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진로 멘토로서 융합교육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뿐만 아니라 중간쯤의 미래에도 인기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직업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분야별로 미래의 유망 직업에 대한 탐색이 끝나면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융복합 직업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제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구독 신청해 두시고 시청하셔 청소년들의 멘토 활동에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